후, 시작해봅시다.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일단 시작 전에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영웅에서 그래도 건질 게 있다면 정성화 배우의 연기와 노래입니다. 뮤지컬 영화에 맞는 뮤지컬 톤의 발성과 진중한 연기로 작품의 중심을 꽉 채우고 있어요. 단지 그걸로는 다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게 큰 문제일 뿐이죠.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결연함을 표현하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영화의 시작은 그 영화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친 호흡 소리와 가늠하는 시선으로 불안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It's all real. Nothing here is fake. Nothing you see on this show is fake. 특수한 상황을 미리 설명하기도 하며 PPL이 범람할 것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웅의 오프닝을 봅시다. 색감이 좀 과하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진중하고 강렬한 분위기입니다. 무게를 잘 잡아놨어요. 뮤지컬로는 연출할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적 특성을 잘 살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실제 영화의 톤은 이렇습니다. 마두식표 만두는 최고 만두. 진중한 장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넘버를 부르는 장면 전후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가볍습니다. 무려 5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뭐 독립자금 된다고 쌀집하다 망하고 계몽운동한다고 학교하다 망하고 부인이 집안 거덜을 내며 독립운동하는 안중근을 탓하자 안중근은 얘라 이 인간아. 부인의 반지를 지그시 쳐다보다 베개로 맞습니다. 영화가 주는 부담은 좀 덜 수 있겠으나 굳이 진중한 연출을 쓴 뒤에 이런 농담으로 장면을 구성하니 앞의 연출이 무색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고 다시 진지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의 처절한 분위기와는 다른 영웅적인 분위기로 그려내죠. 시작 10분 만에 영화의 분위기가 급변하니 사실상 중심맥이랄 게 없습니다. 그 뒤에는 장준! 사격 중지! 일본군 포로들을 처벌하려는 독립군을 막아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같이 짐승이 되자고요? 사람이라면 대의 명분을 따라야지. 풀어주시오. 그렇게 일본군을 풀어주고 배신을 당해 독립군 기지를 털립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련한 장면 하나 찍어주고 외국 영화 감성도 한번 내준 뒤에 불타는 배경에서 소리 지르는 피해자들도 찍어주면 전쟁의 참상이 3분 만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넘어가 부채춤을 추는 서리를 비춥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를 받는 스파이죠. 美しさに踊りの才能まで。身に余るお言葉でございます。 이상하다. 하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서리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는데 내가 조선의 왕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라마도 고증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았고 2022년에 명성황후를 마냥 좋은 인물로 포장하는 게 올바른가 같은 의문도 있지만 명성황후는 작품의 주체가 아니니 큰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고 치고 넘어가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조선의 이 감성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 나왔던 감성을 그대로 채용한다는 건 지나치게 편의적인 전개예요. 저를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무튼 서리는 황후의 복수를 위해 일본행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은 넘어가 블라디보스토크. 빨리 가서 동지들한테 만두 먹으러 오라고 해라. 동생을 시켜 만두를 먹을 동지들을 모으는 마두식. 독립군 활동을 준비하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 오빠가 만두 먹으러 오라는데. 만두?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첫 장면 보고 올까요? 우리 여기 모여. 아니 물론 첫 장면이 저래도 뒷장면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손가락 자르면서 동지들과 어떤 맹세를 했는지 아십니까? 영화의 무게감이 계속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정확히 2분 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손가락을 자르며 3년 내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지 못하면 자결하겠다는 이야기 바로 뒤에 이런 만두 노래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 환기라는 것도 적정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안중근과 독립군의 애국심을 다룬 영화가 아니라 애국심을 소재로 한탕 해보려는 명절 영화가 되어버려요. 주인공이 이렇게나 비장한 상황에서 굳이 영화가 가벼워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부담을 줄여서 더 많은 관객층에 어필하기 위해서일 테니까요. 이러다 보니 애국심 관련 장면은 비장하고 진지한 데만에 나머지 장면들은 시트콤이나 꽁트에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그럴 만두하지 참을 만두하지 하지만 만두에겐 반드시 거쳐야 될 그 어떤 숙명의 길이란 게 있지. 찬찬히들 먹어라. 누가 쫓아오니. 우당탕탕 만두 예찬 끝에 내 니를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 중군과 제외하는 독립군들. 겹겹이 포용씬 끝에 또 만두하지.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님 쇼미더머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럴 거면 영웅이 아니라 만두 셰프라고 짓든가. 연설 중 일본군을 만나게 됐는데 이건 비판이 아니라 그냥 신기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저렇게 고개가 딱 돌아가지? 일본군에게 쫓겨 달아나는 안중근과 독립군. 계속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앞선 일본군과의 전투 장면을 돌려봅시다.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제 슬슬 느낌 오시죠? 영웅이라면 이제 가벼운 장면을 넣어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무거운 장면이 앞에 많았죠? 밸런스를 잡아 줍니다. 이런 강박적인 밸런싱은 소위 헬조선식 영화의 최첨단에 위치한 JK 필름에서 특히나 돋보이는데 자세한 이 얘기는 뒤에 몰아서 하기로 하고 계속 영화 지켜보죠. 조연들이 가벼운 추격전을 끝냈으니 다시 안중근은 무게를 잡을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인상 깊은 고개 돌리기를 보여준 뒤 지붕에서 뛰어내려 추격전을 마무리하는 안중근. 아까부터 느끼지만 이 일본군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안중근은 처형당할 뻔한 그를 살려준 사람인데요. 뭔가 적의 손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게 수치스러운 걸까요?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쫓기면서도 지붕 점프 성공했다고 민족 해방이라도 됐냐 좋아하는 걸 보니 굳이 깊게 생각하는 쪽이 손해인 것 같네요. 다시 화면은 돌아가 서리의 시점. 서리가 다시 넘버를 소화하기 시작하는데 음악은 저작권이 더 빡세니 짧게만 보여드리자면 파티클이 떠있는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 혼자 움직이는 서리. 인상적인 터닝과 애절한 열창. 흩어져 사라지는 주변 인물들, 인상적인 터닝과 파티클이 떠있는 멈춘 시간과 흩날리는 주변 인물들. 심지어 이 곡인 그대 향한 나의 꿈은 유일하게 원작 뮤지컬엔 없는 넘버입니다. JK 필름은 이쪽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아 저요? 저야 물론 오마주가 참 과하다 못해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딱 법망을 피해갈 정도만 하는 악질적인 오마주네요. 그 사이 독립군 활동 중에도 사랑은 피어나고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순조로워도 안 되겠죠. 밸런스를 잡아줘야 하니까요. 왠지 모르게 빠삭한 정보통에 의해 안중근과 연관이 있음을 알고 투식을 잡아갑니다.
자, 앞에는 가벼웠죠? 이제는 面白いかこのクズが 무거울 차례입니다. 배신은 없다. 그렇게 두식은 죽습니다. 네, 10분 전까지 만두송 부르던 두식이 진짜로 죽습니다. 두식의 시체를 수습하러 모인 일행, 중구는 슬픔에 빠집니다.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건 영화 처음에도 비슷하게 던진 주제입니다. 아니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설이 역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스파이를 하고 있으니 영웅을 관통하는 주제는 조국이겠죠. 이 뒤에 불리는 노래이자 그게 제목인 영웅 또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 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CG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좋은 곡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와 아브나이 막강한 일본을 만들어 아시아를 통일하겠다는 이토 히로부미의 꿈과 그걸 묘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서리를 비춥니다. 진지한 장면 나왔죠. 이제 아 선생님 근데 이게 황화소라 이렇게 딱 접히면 웃긴 장면 지나가주고 이토가 어느 역에서 정차할지 모르므로 우덕순과 조도선은 체각으로 안중근과 유동환은 하얼빈으로 향하기로 하는 계획을 짭니다. 실제 역사와도 같은 배치인데 고증을 지킨 부분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 배정남 배우가 맡은 조도선은 실제로 세탁소 일을 했고 러시아 아내가 있어 러시아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유동화도 어린 나이에 독립군 활동을 했다는 점 역시 동일합니다. 단지 영화가 너무 가벼우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작은 문제인데 슬슬 또 진지한 장면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역을 정찰하러 온 안중근이 와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자 야 쪽발이 새끼야. 어그로를 끕니다. 答えろ안중근はどこにいる 계속되는 질문에 어깨 포상을 선사하는 진주. 말리던 동아가 총에 맞을 위기에 처하자 막아서다 총에 맞고 와다는 진부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총에 맞은 진주도 죽을 시간입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죠. 단지 곧 죽을 것처럼 품에 안겨서 1절, 2절, 3절을 끝낸 뒤에요. 이후에는 심장이 두근거렸지 죽은 진주의 주검을 안고 동아가 뇌절을 합니다. 이현우의 연기가 시원치 않다는 건 둘째치고 이 장면은 영화의 게으름이 크게 달한 순간입니다. 좋은 노래가 있고 괜찮게 노래하는 배우도 있어요. 근데 왜 레미제라블의 I Dream the Dream 온마이오는 절절한데 사랑이라 믿어도 될까요는 답답하기만 할까요? 첫째론 연출의 부재입니다. I Dream the Dream을 봅시다. 배우를 화면 한쪽 끝으로 몰아서 공허함을 만들어내고 블러 처리를 해서 배우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연기가 들어가요. 3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솔로곡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팡티는 같은 자세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제스처를 이용해 계속해서 관심을 환기시킵니다. 온마이온도 마찬가지죠. 반면 영웅을 보자면 딱 3가지 구도를 잡아놓고 그냥 카메라 전환만 주구장창합니다. 예외적으로 이 구도가 딱 한 번 나오는 정도고 정적인 동작들을 정적인 화면과 반복되는 구도로 봐야 합니다. 굳이 동화의 리액션을 잡아줄 게 아니라 포커싱을 진주에게 맞추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다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두 번째이자 본질적인 문제는 서사의 부재입니다. 팡티는 노래 전에 추락하는 모습을 그려냈고 에포닌 역시 짧은 분량이지만 사연이 드러나 있죠. 진주와 동화도 이야기는 있습니다. 서로 썸 탄다는 사실 정도는 영화가 꾸준히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이 안타까워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 진주와 동화의 썸은 개그용으로 소모되었을 뿐 진지한 장면이 없었으니까요. 기계적 밸런싱의 폐해가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물론 가정으론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마는 만약 영화가 가벼움을 조금 덜어내고 그 시간에 관객들이 공감하고 이입할 이야기를 넣었다면 같은 연출이라도 훨씬 봐줄 만한 장면이 됐겠죠. 결국 중심축이 없이 웃잔만 반복하며 이야기가 진행되니 갑자기 뮤지컬 파트에서 진지해져도 관객이 공감하긴 힘든 모양새고 이 씬이 그 위화감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ロシアが欲しがる満州を差し出す代わりに
朝鮮における植民地統治を認めても 만주를 내어주고 조선 식민 통치를 꿈꾸는 이토. 서리는 이 이야기를 서둘러 독립군에 전합니다. 이토의 침실에 들어가 하얀 손수건을 옷에 넣어두고 마지막 임무를 시도하는 서리. 짝! 암살에 실패한 서리는 신문을 위해 가둬지고 안중근은 결행전 각오를 다집니다. 진지한 장면이 나왔으니 이제 어디 아파? 어디 그리 숨을 떠시오? 추워서. 웃긴... 최소한 감독은 그런 의도로 넣은 장면이 또 지나가줍니다. 그리고 서리는 다음 생애에도 조선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며 절절한 노래 끝에 자결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차라리 중간에 이 씬을 아예 걷어내고 서리가 잡히고 바로 자결하는 씬으로 이었다면 훨씬 더 감정선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굳이 웃기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장면을 꾸겨 넣어서 감정선을 다 끊어 놓으니까 서리의 노래는 애달픈 게 아니라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밖에요. 이게 어느 한 부분만 이런다면 좀 아쉽다 싶을 텐데 영화 내내 웃잔 이건 거의 강박증 아닌가요?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톤앤매너로 작품을 꾸려갈지 감독이 전혀 방향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리는 가공의 인물이고 다른 캐릭터들과 접점도 없지만 그래도 서브 주인공에 해당하는 비중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작품적으론 장부로 태어나 의지를 품었다는 안중근 의사보다도 훨씬 공감하기 쉬운 복수라는 코드를 내세웠고요. 그런 서리가 자결하는 순간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고조되는 순간입니다. 구성적으로 위기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최소한 관객은 슬프거나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이토 암살 계획에 긴장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체가구 장면은 가벼운 분위기가 아니라 계획을 알아차린 일본군에게 급습당하면서 처절한 분위기를 냈어야 맞겠죠. 이 다음에 이어질 서리의 노래와도 분위기가 맞고 그 후 서리의 사망까지 이어지며 하얼빈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빌드업이 완성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려 안중근의 독립군 활동을 다루지만 너무 진지해버리면 상업성이 떨어지니까요. 누가 봐도 부담 없게끔 하지만 너무 가볍지는 않게끔 웃잔의 밸런스를 기형적으로 맞춰냅니다. 일단 영화 마저 봅시다. 서리의 스파이 짓이 알려지고 체가구에서 저격하려던 일당도 체포했으나 이토가 어떠한 고민을 하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고 바로 하얼빈 행사가 진행됩니다. 흰손 수건으로 이토를 알아본 안중근은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내 꿈도 이젠 끝이요. 저격에 성공하고 에스페란토어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체포됩니다. 거사가 끝나고 이 시점부턴 영화가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1시간 58분의 러닝타임 중 1시간 31분이 이미 지났습니다. 스텝롤 제외하면 25분 남짓 정도가 남은 셈이죠. 그럴 만도 하지 참을 만도 하지. 이 한 장면만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농담을 던지던 영화가 마지막에만 분위기를 잡아봐야 와 너무나 감동적이야 라고 할 관객은 많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감정이입하고 몰입해야 할 구간이 박살났으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영화가 만들어낸다기보다 실제로 있었을 역사에서 끌어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토 각하殺害の目的は何だ?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다. 실제 역사에 무엇을 더해주긴커녕 진지해지기 시작하자 영화의 조악함만 드러납니다.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박정일도 일본인. 장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니 거의 설명을 하고 있죠. 법정에선 안중근이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라 말하자 일본인으로 재판소를 채웠지만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술렁 입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죄인인가가 이어지는데 앞에 진주 사망씬과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분명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그냥 카메라 고정해놓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인물도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도 고정되어 있으면서 화면 전환도 거의 없으니 옆에 채팅창만 띄워놓으면 거의 인방이에요. 음악 없이 그냥 화면만 빨리 감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주민 1, 주민 2, 주민 3, 주민 4. 1분 만에 패닝 한번 나와주고 이제는 줌아웃. 구도만 바꿔서 계속 느린 주민만 때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프라이멀 피어를 잠시 살펴봅시다. 여기도 등장인물의 움직임은 동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바빠요.
움켜진 손을 보여주거나 인물의 뒤를 따라 얼굴이 나올 타이밍에 맞춰 포커스가 점점 맞춰지고 있죠. 움직일 수 없는 인물은 미세하게 흔들리는 카메라와 주기적으로 손을 비춰 감정을 표현하고, 움직임이 큰 인물에는 그에 맞춰서 카메라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그림이 전혀 없이 한없이 게을러요. 심지어 게으르기만 한 게 아니라 실력도 없습니다. 이 360도 트래킹을 보세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비장한 순간에 굳이 피사체를 멀리서 찍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아요. 중심 피사체를 멀리서 찍는 이유, 배경에 주목해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리우드는 고잡은 고기술이니까 이번엔 한국 영화랑 비교해볼까요?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변훈이의 트래킹은 어떠한가? 확실합니까, 소련 빨갱이? 확실합니다. 아니면 내 성을 갈겠습니다. 뭐 성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주변 인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클로즈업해서 표정을 잡아줍니다. 반면 영웅은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재판소 안은 정적이니 동적인 느낌을 어떻게 주냐? 뭐 이거 부산행인가요? 결국 영화의 본분에 맞게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정적인 연출을 지속해서 처연한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연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못 찍기만 한 건 아닙니다. 호소하는 느낌이 나게 찍은 이런 구도도 존재는 합니다. 전체 노래에 비해 비중이 너무 적어서 아쉬울 뿐이죠. 아무튼 그렇게 사형을 언도받은 중구는 감옥으로 향하게 되고, 일본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기 위해 항소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편지가 오는데, 이것도 사료상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알려진 내용인데 그대로 담았습니다. 줍자내기 좋은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항소를 포기하고 일본인 간수가 안중근에게 감화되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수의를 입고 영웅을 한 번 더 부른 뒤 사형이 집행되는 장면으로 영웅은 끝이 납니다. 역시 이 장면도 1분 30초 동안 줌마하다 끝나는 등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니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총평으로 마무리하죠. 영웅은 기계적인 웃짠웃짠의 반복, 그리고 마지막은 즙 한 번 짜보겠다고 짠짠짠으로 채워진 영화입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을 기억하는 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면 좋겠어요. 결국 정성화라는 배우, 준수한 넘버 등은 모두 뮤지컬에서 빌려온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상한 개그 욕심 때문에 감정선을 다 망쳐놓은 데다 촬영을 잘한 것도 아니라 실질적으론 뮤지컬 열화판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이 웃짠웃짠, 과거에는 이게 잘 먹혔습니다. 해운대, 국제시장, 히말라야, 공조, 대부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끔 밸런싱이 된 영화들이고, 매니아들은 지나친 오마주나 무개성에 대해 욕할지언정 대중적으로 먹혔어요.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은 적당한 문화생활을 위한 코스로 영화관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무난한 선택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티켓값이 오르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는 OTT로 보고,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이 영화관에서 선망하는 시대입니다. 작년과 올해 흥행에 성공한 한국 영화들을 보면 본인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한 작품들입니다. 같은 JK 필름의 공조2 역시 신파를 덜어내고 코미디에 집중하며 좋은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진중한 작품에도 조금은 환기가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가벼운 작품에도 두어 장면쯤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앞서 언급했듯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를 확실히 하지 않고 찍어진 영화고, 왜 창고 영화로 개봉이 미뤄져 왔는지도 이해가 가는 작품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잘 수되지 않는 뮤지컬 분야를 시도해 왔다는 것과 동시 녹음으로 진행해 왔다는 점은 참 고무적인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영화로서 갖춰야 할 매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장면 장면의 지적을 하느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덜했는데, 이 영화가 안중근이란 인물을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결점이 없는 초인으로 그려내는데 실질적으로 명량이나 한산에서 이순신을 다루는 방식과 비슷하죠. 문제는 해전이 메인이기 때문에 인물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도 되는 저 영화들과는 다르게, 영웅은 안중근의 삶의 궤적과 죽음을 쫓으며 본을 보이려는 영화예요.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다뤄내는가? 손가락? 자를게. 암살? 할게. 엄마, 저 그냥 죽으라고요? 응? 죽을게. 유일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담긴 건 십자가 앞에서뿐인데, 이마저도 굉장히 경건하고 비장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금 더 인간적이거나 또 당연히 있었을 두려움 등에 대한 모습이 더 담겼다면 그의 의로운 결단이 더욱 빛났을 텐데, 지금의 묘사 방법으론 사실상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을 뿐입니다.
개그신을 덜어내고 조금 더 진중하면서 인물에 집중해서 찍었다면, 연출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했다면 훨씬 볼만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코미디를 포함하지 않고도 좋은 상업성을 보여줍니다. 유독 일부 한국 영화만이 집착적으로 코미디 장면을 삽입하는 편이죠. 원래 내 자리에요, 아줌마. 아가씨인가? 헤이, 아줌마시네.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빈다. 한 번만 줄 수 없겠니? 뭘 줘, 이 병신아! OTT의 등장과 티켓값의 상승으로 이제 적당히 즐길 만한 영화는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즐길 만한의 허들이 범죄도시 정도는 돼야 관객수가 나옵니다. 그 범죄도시도 코미디 장면들 때문에 일견 가벼워 보이지만 꽤 잔인한 장르성이 짙은 시리즈입니다.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그런 면은 줄고 있지만요. JK 필름도 이제는 적당히 섞어낸 잡탕 같은 영화가 아니라 코미디를 하겠다면 코미디, 진지한 얘기를 하겠다면 드라마, 영화로 무엇을 전할지, 그 방법으로 어떤 장르를 활용할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큐나였습니다.